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 제국의 초대 왕제였던 아우구스토 대제에 관계된 대표적인 장소들 중에서 평화의 제단과 아우구스토 대제의 해시계라고 불리던 오벨리스크를 함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기는 로마 시내 중심지 코르소길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지점이자 테베레 강변도로 바로 옆입니다. 지금 휴일 아침 9시인데요. 박물관 열릴 때까지 여유가 좀 있으므로 주변을 잠시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둥근 건물이 아우구스토의 영묘입니다. 10여 년 동안의 오랜 복원을 마치고 얼마 전부터 개방을 했으므로 여기도 다음번에 내부 입장을 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외벽 하나가 이렇게 많은 기념문구로 채워져 있는데요. 아우구스토 대제 사망 직전인 서기 14년에 자신이 직접 남긴 그의 업적록입니다. 그 원문은 청동판에 새겨서 아우구스토의 영묘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후에 분실되었고 당시 로마 제국 송령에 배부했던 다른 사본들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본명이 오타비아노였던 아우구스토 대제는 줄리어스 시저의 외가쪽 조카 손주이자 시저의 양자였고 기원전 44년 시저가 암살을 당한 후 그의 정식 후계자가 됩니다. 오타비아노는 당시에 혼란하고 위험했던 공화정 말기의 격변 상황을 치밀하게 이끌어 나가 대외적으로는 정복과 회유로, 내부적으로는 번영과 안정의 시기를 이루어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테베레 강의 퇴적도 아래 파묻혀 있었던 이 기념물의 파편들이 16세기부터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무솔리니 시대 현재 위치인 강변도로 옆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제단을 보호하는 이 세 건축물은 로마시 중심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미국인 건축가인 리차드 마이어에게 의뢰되어 지난 2006년에 개관됐습니다. 이중 강화 유리가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의 소음과 오염을 차단하며 대리석에 해를 끼치는 광선으로부터도 보호하는 특수시설입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기념물과 너무 다른 성격이고 주위 환경과도 조화되지 않는 지나치게 현대적인 모습이다 하여 완공된 후에도 계속 논쟁과 거센 비평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인들의 눈에 이미 익숙해진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바깥에서도 내부와 그 건너편의 아우구스토 대제 영묘까지 다 보이는 모습도 독특하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구에 있는 모형에서 campo marzio라고 불리던 이 지역의 고대 로마 시대 상황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2000여 년 전 이 넓은 지역은 군사훈련과 체육활동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 대제 시대에 만들어진 중요한 공공기념물들 중에 자신과 가족을 위한 영묘, 평화의 제단, 그리고 해시계 용도로 설치된 오벨리스크의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제단의 원래 위치는 여기에서 약 700m 떨어진 장소였었는데요. 거긴 바로 고대 로마의 신성한 구역인 포메리오의 경계로부터 1마일이 되는 곳으로 군사원정에서 돌아오는 총독의 군사통수권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다시 시민의 위치로 복귀하게 되는 특정 지점입니다. 아우구스토와 그의 가족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홍보용, 기념, 배구용으로 형제와 가족들의 흉상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었고 실제 용모를 반영한 덕분에 로마 제국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아우구스토는 단아한 외모의 금발머리였고 키는 크지 않았으며 대화나 태도에서 기품 있는 인물이었다 전해집니다. 그의 누나 오타비아, 닮았죠. 누나 아들 즉 아우구스토의 조카이자 아우구스토의 무남동녀 줄리아와 결혼하여 사위가 되는 마르첼로, 다음은 아우구스토의 정치적 오른팔이었던 아그리빠인데요. 줄리아와 재혼을 하여 아우구스토의 외손주들 가이오 체사레와 루초 체사레가 태어납니다. 이들은 아우구스토 다음 후계자들로 지명되었었으나 다 일찍 사망하게 되어 아우구스토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황비 리비아의 전 남편 소생이었던 티베리오가 로마 제국 두 번째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옆에는 티베리오의 형제인 드루소와 그 부인이자 아우구스토의 조카인 안토니아입니다. 황족들이어서 인척 관계가 더 복잡하니 가계도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평화의 제단의 건설은 아우구스토 대제가 스페인과 갈리아 지방의 원정에서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기원전 13년 7월 4일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오랜 내전과 정복 전쟁들의 어려움 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성식은 기원전 9년 1월 30일에 치러지는데 그날은 바로 아우구스토의 황비 리비아의 생일이었습니다. 사각 형태의 제단은 값진 카라라베 리석으로 정면과 후면, 외부와 내부에 다 조각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호화로운 색상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9년에 실시한 디지털 조명 시험 투사는 고고학 역사에서 고대 로마 시대 기념물에 최초로 시행을 해본 것으로 그 후에는 다른 고고학 사이트에도 광범위하게 상설적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제단은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로서도 높게 평가됩니다. 아우구스토 시대 예술 중 가장 의미 있는 예의 하나로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시대의 결실을 상징하며 그리스 미술, 헬레니즘 미술, 전통 로마 미술이 융화된 절충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면 우측면에 사제들과 아우구스토 가족의 행진 장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상적인 묘사로서 엄숙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아우구스토 대제는 탁월한 정치적인 역량으로 표면적으로는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실권을 구축하여 40여 년간 주도 면밀한 정책으로 통치를 했고 로마 제국의 황금 시기를 연 황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치리로부터 로마 제국은 안정된 시기를 맞았고 지중해 세계에 2세기가 넘게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훼손이 심해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은 고대 로마 당시에 발행된 주화나 문서에 따라서 복원이 되었습니다. 섬세하고 세련된 도들새김으로 각 인물의 조각의 높이를 조정하여 부조의 깊이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다른 공공기념물들처럼 정치적 홍보의 성격도 분명하며 아우구스토 가족들의 배치도 정확한 의전 위치와 황제 승계의 순번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평방미터의 특수 요리를 통과하는 빛과 엷은 그림자의 효과 때문인지 마침 지금 사람들이 아침 햇빛을 받으며 어떤 공공행사에 나가기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다른 모습과 표정들도 많은 정보와 역사를 집중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쪽은 후면입니다. 좌측 패널이 특히 아름다운데요. 다행히 보존 상태도 가장 좋습니다. 중앙에 있는 여인은 대제의 여신인 사투르니아 텔로스 또는 이탈리아 반도로 해석이 되며 그 메시지는 풍요와 평화, 자선 번성입니다. 색상이 있었던 상태로도 잠시 감안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여인의 무릎과 옆구리에 천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두 아이들은 왕정 로마의 로물루스와 레무스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양편에는 땅에서 불어지는 공기와 평온한 바다를 상징하는 두 님프가 바람에 부푼 망토를 걸치고 각각 날아가는 백조위와 바다용 위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그 아래 강변에는 갈대와 물이 나오고 있는 항아리가 놓여져 있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소, 그 옆에서 한가로이 불을 뜯고 있는 양, 아이의 등 뒤에는 땅의 소중한 소산물인 밀, 석류, 알로에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양감과 곡선으로 원재가 딱딱한 대리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서 조각이 아니라 풍경화를 보는 듯합니다. 아랫단에는 자연의 가장 힘차고 풍성한 순간이 고도의 기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날아오르고 있는 백조, 도마뱀과 개구리,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 가냘픈 덩굴, 새끼 새둥지에 몰래 다가가고 있는 뱀, 만발한 각종 꽃들, 튼튼한 아칸서스 잎사귀 등 여기서 확인된 동식물이 50여 종류나 되어 바라보면서 계속 또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아랫단도 부수적인 장식물이 아니고 한 점의 완벽한 정물화와 같아서 헬레니즘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에 저절로 탐복하게 됩니다. 내부에는 동물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제사장의 직책도 겸임하여 가장 중요한 행사는 본인이 직접 헌정을 했었습니다. 전체가 다 제사와 의식에 관계된 상징물들로 제사형 황소의 머리들과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 찬 화환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화환 장식은 후에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들에 의해서 많이 응용이 되었습니다. 바닥은 제사 후 물청소를 원활하게 하도록 바깥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 측면에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따로 조각을 하지 않은 부분의 대리석 순백색이 더욱 눈부십니다. 좌측면에도 또 하나의 행렬이 있는데요. 보존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며 16세기에 복원이 된 부분도 많습니다. 반대쪽 우측면은 계승자들의 위상을 중심으로 이쪽은 각 개인의 용모를 더 사실적으로 반영한 로마 미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승계의 두 개의 가계가 엄격하게 분류되어 반대편 쪽 행렬과 대칭해서 이쪽 행렬에는 두 번째 후계자였던 루초 제사레부터 그 모친이자 아우구스토의 딸 줄리아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장식을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정면 좌우의 조각은 왕정 로마의 건국과 로마 제국의 역사적 연결을 통하여 아우구스토의 정통성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아우구스토 줄리아 가문의 전설적인 시조인 아이네이아스로부터 시작한 로마의 역사가 아우구스토 대제의 필연적인 등극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와 왕정 로마 건국의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모습입니다.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복원도가 필요합니다. 무적한 상태의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박물관을 나와서 이번에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오벨리스크가 있는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평화의 재단과도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캄포 마르치오 길을 따라 도보로 약 10분 정도인데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묵었던 건물과 120년 전통을 자랑한 아이스크림 가게 졸리띠 앞을 지나갑니다. 오늘 보여드리려 하는 오벨리스크가 있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면의 큰 건물은 현재 이탈리아 국회의사당입니다. 17세기 중반의 바로크의 거장 베르니니의 설계이므로 역시 중요한 문화재이며 과거에는 교황청 법원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으로 이집트를 정복한 아우구스토가 이집트 오벨리스크들을 로마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엘리오폴리스에 있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기원전 10년에 이전되어서 하나는 여기에 해시계 바늘의 용도로 다른 하나는 대전차 경기장에 세워졌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기원전 6세기 말 산메티고 2세 파라오 시대 때 이디오피아 제패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분홍색 한 덩어리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약 21m이며 기단까지 합하면 약 30m입니다. 아우구스토의 생일이자 추분인 9월 23일에 이 오벨리스크의 그림자가 정확하게 평화의 제단 위에 떨어지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찬반론이 있습니다. 당시 광장 바닥에는 길이 180m, 넓이 30m의 거대한 트라베르티노판으로 된 규표에 3m나 되는 금장 청동 철자로 날짜와 별자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원전 46년부터 기원전 9년까지 사용되던 율리우스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근처 어느 한 건물의 지하 창고에 그리스 철자로 월들이 표기된 해시계 규표의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1세기의 외적 침입 때 오벨리스크가 파괴되었고 16세기부터 부분적으로 그 파편들이 우연히 발견이 되었었는데 1748년에는 불에 그을린 5부분이 추가로 발견되어 1792년에 복원과 재건이 되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안토니노 피오 황제의 아름다운 기념물에도 바로 이 오벨리스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장 바닥에 있는 현재의 해시계표는 1998년에 설치한 것이며 해시계 역할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대학자인 데플리니우스가 남긴 기록에도 오벨리스크를 세운 30년 후인 기원 후 47년경에 이미 지진 등으로 인한 땅 주변의 변화로 더 이상 해시계로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오벨리스크에 관한 최신 소식이 올해 2021년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조각이 고증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로마의 생일인 지난 4월 21일이었습니다. 캄포 마르치오 지역에 훌륭한 문화재들이 참 많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해 놓은 테베레 강변도로로 돌아오면서 그 육중한 화강암이 나일강을 떠나 서해바다로 또 이 테베레 강으로 운반되던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